자, 우리가 여기 이제 등장 액션을 준비한 거죠. 네, 위치 값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정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한번 조금 이따가 그건 살펴봅시다. 보정을 얼마나 해야 될지는 일단은 폼은 한번 그 스크롤 문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여기다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롤 등장 요소에 클래스 온 넣기를 하는데 sc 탑 값이 뭐보다 크면 이거죠. 그러면 sc 포스 대괄호 0번째 이거보다 크고 앰퍼센트 sc 탑은 뭐뭐보다 작고 sc 포스 0번째 0번째 값 빼기 전이니까 빼야지. 빼기 뭐 한 200 이렇게 빼볼게요. 바로 직전부터 어디까지 요거죠? 그때 요것도 EQ로 할게요. EQ 0번째 요게 이제 일치돼야 되겠지? 클래스 넣기 응? 사이 범위로 내가 세팅을 한 거예요. SC 탑이 SC 포스 그거보다 크고 맞나? 여기서 빼줘야지 헷갈리면 안 돼. 봐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페이지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되는 여기 있고요. 본 스크롤 페이지의 화면은 여기 있고요. 스크롤 바가 여기 있어요. 옆에요. 스크롤 바가 얘가 이제 페이지가 위로 등장하다가 지금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박스가 나타나는 위치는 여기 중간쯤 걸쳐졌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 원래 위치값은 이 끝까지 올라가야지 얘 원래 위치값이라고 그랬죠. 얘가 쭉 이동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원래 위치값이. 그러니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는 얘 원래 위치값에서 빼면은 스크롤이 당도하기 직전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200, 100, 200, 200만큼 뺐다 그러면 여기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고 한 요 구간에 들어오면은 얘가 온을 넣는 거야. 해당되는 0번째에다. SC 포스 0. 여기다가 빼기 200을 여기다 해야 되겠네. 뒤에는 빼지 말고. 그래서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고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고. 근데 요 갭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볼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빼기를 앞으로 옮길게요. 200을 뺀 것보다 크고 원래 위치보다 작고 이 범위에 들면은 첫 번째 거 나타나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 품은 볼게요. 자, 메뉴로 가시고요. 스크롤 움직여 볼게요. 아니 많이 올라갈 거야. 네. 200 뺀 값이 이래요. 이거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높이가 얼마나 돼? 이거 값을 보정을 한번 해볼게. 이거 높이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206이었다가 슬림해지면은 50이야. 206이었다 50이니까 156. 206 빼기 50은 156이지. 156. 그러면 자 156. 그럼 여기에 봐봐. 기본 156을 빼고 또 빼? 200을 빼? 물론 합쳐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빼본 거예요. 156을 빼고 200을 또 뺐어. 그러면 보정된 값에서 볼까? 어떻게 등장하는지 봐봐.
더 일찍 등장하잖아. 얘가 요쯤 올 때 지금 등장했거든요. 여기가 200 정도 되는 거야. 156을 빼가지고 만약에 200을 안 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0을 안 빼면 156만 빼볼게. 아이고, 여기를 스크롤할 게 아니지. 여기를 스크롤 해야지. 다시 위로 올라가 새로 고칠게요. 맞지? 얘가 여기 딱 닿는 넘어가는 순간에 156 값을 보정하니까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죠? 156.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정을 해볼게요. 윈도우 크기의 절반을 한번 해볼게요. 반 정도, 반 저대 나오나, 원래? 얘네들, 보그 코리아에는요, 등장 액션이 없어요. 보그 원본에는 등장 액션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등장 액션을 만든 거예요. 등장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간쯤 올라오면 등장을 하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반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럼 보정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정값. 위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보정값 만들어가지고 빼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스 등장 밑에 이 치문 돌린 거 다음에 스크롤 등장 보정값 위치 보정값 변수 보정값 변수는요 갭이라고 할게요. 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갭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달러 윈도우의 높이값 하이트 값 나누기 2 빼기 156. 여기서 156은 뭐예요? 156은 상단 메뉴가 상단 영역이 슬림해질 때 크기 차이. 근데 얘가 픽스도 되지. 156이 아니네. 206이었지 원래. 그러니까 206이 싹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픽스드로 이렇게 화면 위로 올라가잖아 그냥. 네. 그러니까 206으로 그냥 해야 돼. 이 156으로 계산하면 안 되네. 206은 상단 영역이 슬림해져서 206으로 그냥 계산하셔야 돼. 상단 영역이 슬림해질 때 크기 차이. 그래서 요만큼 더 빼가지고 요게 갭이에요. 갭. 네, 갭. 그래서 갭을 빼줘요. 여기 가서. 갭 계산했어요. 자, 윈도우 크기의 절반. 윈도우 크기의 절반이에요. 달러 윈도우. 윈도우 크기의 절반. 보이는 화면. 크기의 높이의 값의 절반. 빼기 206은 상단 영역.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걸 갭이라고 제가 계산한 거고요. 이거를 갭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GAP, 갭. 자, 갭을 우리 그냥 임의로 썼던 값에다가 여기다가 갭이라고 쓰면 되겠죠. 갭. 이렇게. 캡이라고 빼주면 기준값 직전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볼까요? 자, 뭐 등장을 막 하는데 스크롤 올라가다가 절반쯤 오면은 200을 빼서 그런가? 어머, 뭐가 안 맞는데? 여기는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빼는 게 아니라 이 값만큼 빼는 거니까 더해야지. 그지? 크기 차이만큼 더해야지 이 값이 빼지는 거잖아. 그지? 밑에서는 갭을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빼면 안 되고 더해야지. 요 윈도우 화면 절반에다 더해야지 그만큼 네,
그만큼 중간쯤에 맞잖아. 중간쯤에서 딱 나오잖아. 지금 그거를 보정한 거예요. 중간쯤에서 탁 나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다 보면은 약간 이제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시행착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탁탁탁 그냥 그렇게 나오진 않아. 어떤 것도. 자,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나왔고 두 번째 것도 요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else if로 물론 하셔도 되는데 그냥 if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if문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0번째를 뭐로 바꾸면 돼요? 컨트롤 DD 0 3개를 선택해보세요. 0 하나 잡고 컨트롤 DD 두 번째 거는 0번째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밑으로 내렸어요. 1번째로 잡으면 되죠? 1번째 세 개를 요거를 영역 잡고 컨트롤 DD 해가지고 0을 동시에 1로만 바꾸세요. 이렇게 1로만 딱 바꾸시면은 1번째 갭만큼 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나오는지 보세요. 새로 고치고 메뉴로 올라가서 새로 고치세요. 맞네. 중간쯤 딱 지나가면 나오죠. 된 거지. 세 번째 그렇게. 만약에 이게 400개 있었으면요. if문 400개 쓰시면 돼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해야 될 애가 많다. 그러면 그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그냥 따르르 이렇게 따르르. 그래서 이 범위에 든 애가 있으면 탁 실행. 범위에 따르르 부르다가 범위에 들었어. 따르르 체크 하다가 범위에 들었어. 그러면 걔 실행. 이렇게 하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지금 이거를 if문을 이렇게 계속 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 잡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포인트 잡는 게.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온라인 모두 오케이? 네, 내가 그래야 이제 오케이를 하셔야지 다 함수를 만들지. 함수를 이제 만들러 갈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좋아요. 지우씨, 모니씨 대표로 해주신 거죠? 나머지 분들도 오케이 하신 거지.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이걸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 일단 함수를 만들어서 얘를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밑에 if문은 지울게요. 이 하나가 대표야. 그러면 스크롤 밑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뭐 딴 데다 만들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스크롤 함수 이렇게 여기다가 별표를 좀 할게요. 오케이. 스크롤 등장 함수 스크롤 액션 함수. 그래서 sc action이라고 할게요. sc action 함수명을 이렇게 할게요. 함수명 sc action. 스크롤 액션 함수명 sc action. 네. 그래서 각 위치에 가면 등장하는 거죠. 기능이 뭐예요? 각 스크롤 위치를 체크하여 해당 요소 등장. 요소의 클래스 중. 클래스 오늘 넣어준다. 이겁니다. 얘가 하는 일이. 그렇군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군요. 간단해 보이죠? 굉장히. 네,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이거 저는 쓸게요. 어차피 아래쪽에다 썼으니까 펑션 오랜만에 선언적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sc 액션 소가로 중괄호 짠. 여기다가 sc 액션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sc 액션 함수
SC 액션 함수. 뭐 멋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SC 액션 함수.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if문을 이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if문. if문을 위에 있는 걸 파옵니다. 위치 이동을 해줍니다. 얘를 파세요. if문을 파세요. 파와요. 컨트롤 X 해도 되고 위치 이동시켜도 X 할게요. X. 아니면 드래그 해도 되잖아. 이렇게 끌려오잖아. 어머 너무 많이 내려왔어. 드래그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요. 짠! 코! 넣었어. if. 그러면 여기에 넘길 값은 뭐야? 몇 번째를 체크해야 될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그거를 돌면 되는 거죠. 어려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지금 현재 이거 지나가는 위치가 여기에 해당됐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야. 0, 1, 3, 4, 5, 0, 1, 3, 4, 0, 1, 3, 4, 0, 1, 3, 4 이러다가 얘가 1번째 해당되면 1이 들어가고 2에 해당되면 2가 들어가서 여기 5 넣어주고 이렇게 계속 체크하다가 0, 1, 3, 4, 0, 1, 3, 4, 0, 1, 3, 4 계속 해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 일은 브라우저가 흔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여기 전달값이 하나 필요하겠죠. 전달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써줄게요. 여기다가 뭐 시퀀스 SEQ라고 써볼까요? 순서 번호 SEQ는 순번 전달값 순번 전달값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0 대신에 이렇게 잡으세요. 컨트롤 DD SEQ 이렇게 쓰세요. SEQ 그러면 해당 순번에 클래스 1을 넣어주는 거지. 이건 if문이 끝나는 데죠. if문이 끝났고 if문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요거 M%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요거 엔터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할게요. 커널 B 줄 한번 맞출게요. 이렇게. 그래서 갭보다 크고 여기서 M% 뒤에서 엔터 한번 쳤어요. 갭보다 크고 요 갭을 깬 바깥보다 크고 실제 위치보다 작고 이렇게 요 범위에 드는지 SQ 0, 1, 2, 3 하다가 해당됐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만 이제 결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그리고 제 임상 실험 결과 학생분들이 이거를 응용하는 걸 어려워하시냐? 아니에요.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 소스가 짧잖아요. 그냥 위치값 구해다가 이것만 갖다 놓고 이 함수 호출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굳이 내가 플러그인을 갖다가 쓸 이유가 없지. 플러그인을 갖다 쓰면 굉장히 쉽게 되는데 원리를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리를 알지. 네, 그겁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호출해. 등장 요소 클래스 1 넣기. 어떻게 호출하면 되지? 위치값 개수만큼 돌아도 되고요. 요소 개수만큼. 등장 액션 요소만큼 SC 액션 함수 호출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 액션 요소만큼 요소 개수만큼 네. 그래서 씁니다. SC act 점 맞지? 뭘 쓸까요? 여기다 뭐 쓰면 좋아요? 이치 쓸까? 이치가 인덱스 번호부터 나오나요? 이치 쓸게? 이치 써가지고 효과 없으면 말고 이치 이렇게 그죠? 더 짧게 써보자고. 그리고 여기 소가로 화살표 중괄호인데 그냥 함수로 호출할 거잖아. 그럼 중괄호 생략. 소가로는 지금 내가 변수 하나만 쓸 거거든요. idx만 쓸 거예요. 순번 idx 여기 뒤에 sc action 소가로에다가
IDX를 전달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쓴 거예요. 내가 최대한 내가 짧게 쓸 수 있는 한 최대 모든 노력을 다한 거예요. 이 치문에 전달값이 2개 쓸 수 있는데 하나만 쓰면 첫 번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덱스 번호가 요 개수만큼 6개, 7개, 10개, 20개면 그 개수만큼 이 치문을 돌아서 이 IDX를 일로 갖고 들어와서 중괄호를 생략했어요. 이 함수로 호출할 때 값을 가지고 가는데 개수만큼 돌아요. 어떻게 얼마나 빨리 도냐면 그래서 이러면 벌써 다 도는 거예요. 스크롤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다가 해당되면 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해당되면 타타타타 오케이. 했어 벌써. 이게 지금 호출을 요 한 줄에 끝낸 거예요. 최대한 짧게. 이 치문 그것도 지금 폼은 안 썼네. 결국은 내가 일반 폼은 안 썼네. 아까 그 찍어보느라고 for 치문 한번 썼고 네, 안 썼네. 이 치문으로 그냥 끝낼 수 있을까요? 과연 볼까요? 자, 지금 푸시 한번 하고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푸시 확인하러 갑니다. 디디디디디 기대가 돼요. 오! 끝났어. 끝났어. 다 등장했어. 이게 400개가 있었어도 된다고요. 내려가면서 계속 등장. 그리고 뭐 약간 여러분들이 종류만 다르게 쓰시면 뭐 옆으로 등장하는 애도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옆으로 등장하는 애도 뭐 옆으로 등장하거나 다르게 등장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주시면 된다고요. 그런 애만 쭉 여러분들 클래스 매겨 주셔가지고요. 됐나요? 네, 지금 여기 전부 등장했습니다. 전부 등장했어요. 오케이. 다 등장했어. 잘 등장하죠. 등장 액션이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애들이 싹 다 등장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잠시 확인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 짧은 문장을 임팩트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임팩트는 충격이잖아. 콤팩트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만 써도 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IDX가 뭐야? 이거지. 자바스크립트 실력이 없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 갑자기 뭐야?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지은 이름 이 지문의 첫 번째 파라미터만 사용하겠다는 뜻. 소가로 생략은 하나만 있을 땐 생략.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이 값이 여기에 적용됐는데 액션이라는 SS 액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지은 이름. 이치만 정해진 거. 이것도 내가 지어가지고 안에다가 SS 액트라는 클래스가 저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파라미터 n이 이렇게 이것도 네, 스크롤 액션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여기로 간 거죠. 굉장히 문장이 짧은 거예요. 사실은 얘도 if문이잖아. 이 중괄호도 생략할 수 있지. 근데 그냥 이거 놔둘게요. 문장이 하나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아주 짧아. 좀 이해된 거지? 행복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난 너무 좋아. 이걸 이제 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긴 사이트의 등장 액션은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jQuery 라이브러리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섭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를 똑바로 하면 다른 응용편들은 쉽게 이해되는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다른 걸 해도.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브 페이지 이제 그 값 전달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링크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링크가 하나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링크 클릭했을 때 그 페이지로 가게끔 해주시는 거를 지금 일단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위에 클릭했을 때 서브 페이지 가고 뭐 이런 거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요거는 링크시스에다가 해줄 거거든요. 링크시스 요거 되셨으면요. 링크시스로 가서 링크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링크를 따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요. 커먼.js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더 필요한 건 물론 더 여기다 해주면 되겠지만 그 다음 열어볼게요. 여기 linksys.js라고 있죠. linksys.js 요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index.html에 보면 linksys.js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부드러운 스크롤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부드러운 스크롤은 내가 지금 자동 여기서 지금 당장 안 하려고. 괜히 이거 넣으면은 조금 손이 더 가거든요. 요거 링크 시스템 요거 연결돼 있고요. 지금 링크 시스템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로그인 회원가입 갤러리 아이콘 넣기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주석은 제가 남겨놨어요. 그냥 메인 로고 링크 세팅 GMB 메뉴 파트 링크 세팅하기 이걸 할 거예요. 지금 맨 밑에 써 있는 거 요거 GMB 메뉴 파트 링크 세팅하기를 하겠습니다. GMB 그래야지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는 이 링크 시스템으로 그 페이지 세팅 한 페이지가 1타 다피 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객체를 갖다가 거기다 세팅하는 방법 for 입문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배웠잖아.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링크 시스템 오늘 만들어 놓고 네, 기본적인 넘겨두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 꼭 여러분들이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을 제가 엄선해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GMB 밑에 있는 A가 링크를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jQuery 코드 블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선택해서 링크를 거셔도 되고요. 자, 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걸면 되지? 걸어볼게요. 여기 가서 진짜 그런 놈들인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딱 찍어보세요. fashion 누구 밑에 있는 거야? GMB 밑에 있는 A 맞는 것 같은데? 맞지? GMB 밑에 있는 A GMB라는 거 밑에 있는 A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A 태그로 싸져 있는데 그게 GMB라는 애 밑에 있어요. 전부 다 GMB 밑에 클래스 GMB 밑에 A 요거를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쭉 파악을 한 거고요. 지금은 클릭돼도 아무 일도 못해요. 이거. 사실 스크롤 살짝 올려서 클릭하면 위로 튀어요. 샵이 살아있어가지고 일단 안 튀게 해야 되겠네. 달러 한번 해보세요. .gmb 밑에 A 클릭 나 자신이라는 거를 여기서 쓰나? 자신을 쓸 거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펑션 열고 닫고 물론 그걸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전달값 여기 클릭이라고 해놓을게. 그럼 2는 하나니까 이렇게 소가로도 생략해도 되겠지? 2를 갖고 들어가고요. 2는 이벤트 전달값 2는 이벤트 전달 변수가 되겠고요. 2점 아까 썼던 거 기본 이동 막기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기본 이동을 막아주세요. 기본 기능을 막아주세요. 리턴 폴스하고 거의 동급이냅니다. 얘가 리턴 폴스는 맨 뒤에다 써야 되죠. 네. 기본 이동 막기라고 하시고요. 이게 먹히는지 먼저 볼게요. 아까 위로 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죠? 스크롤 약간 내렸을 때 클릭하면 위로 탁 튀죠. 안 튀면 얘가 먹힌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확인, 확인. 이쪽에 가서 스크롤 내리다가 스크롤 딱, 안 튀네. 클릭해도. 그죠? 클릭해도 이동이 없으면은 이게 먹힌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지금 디스 키워드를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디스 키워드 써봐. 콘솔 한번 찍어보세요. 콘솔.log. 여기다 내가 그냥 디스 이렇게 써보세요. 디스 키워드 그냥 찍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내가 디스 키워드를 쓰면은 지금 이게 화살표 함수잖아. 네, 화살표 함수니까. 여기 콘솔 찍히는 거 한번 보세요. 탑 클릭하면은 윈도우가 나오죠? 역시 윈도우 나오죠? 디스가 윈도우가 찍히는지 보세요. 클릭하는 순간 탁 찍히는 데가 윈도우예요. 그럼 나 자신이라고 하면 여기 A라는 요소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여기다 하나 담아놓고 갈게. let L 2점 current target 이렇게 담아놓을게요. 그때 밑에서는 이제 L라고만 쓰시면 되는 거지. 디스가 아니라 L 써볼게요. L는 뭐가 찍히는지 보세요. L. 기본 이동 막기를 맨 위에다 놓을까? 요거를 위로 이동시켜가지고 위에다 놓으시고요. 커널 B 줄맞춤 한번 할게요. 네, 기본 이동 막기를 위쪽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일 때 나 자신 L에다가 2점 커런트 타겟 넣어놓고 밑에서 계속 커런트 타겟을 여러 번 쓰지 말고요. 그냥 L라고 쓰시면 L가 뭐가 찍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A 태그 나와요? 클릭했을 때 A 요소 쇼핑 클릭하면 A 쇼핑이 나오고 여기 아이템 앤 점 하면은 아이템 앤 점이 나오고 맞죠? 클릭하면 그 요소 자신이라는 게 잘 찍힙니다. 오케이.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래 놓고 자 가겠습니다. 이제 클릭된 A 요소에 대한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구분을 하려면 글자를 읽어야 되잖아. 클릭된 A 요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읽거든요. 클릭된 A 요소의 글자 읽기. 글자 읽어볼게요. 달러 let txt는 달러 l 점 텍스트.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럼 밑에서 콘솔 찍어볼게요. 콘솔.log txt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스크롤 너무 많이 찍히거든요. 스크롤 중 저거 주석 좀 달아놓을게요. common.js에 스크롤 하는 부분에 내가 스크롤 중에서 SC탑 너무 많이 찍히거든요. 이거 주석 한번 달고요. 예, 여기 common.js에 스크롤 부분에 스크롤 중 요거 주석 달고요. 너무 많이 찍혀서 지금 내용이. 그리고 위에 for each문 배열값 확인한 것도 주석 달아놓을게요. 이거 배열값을 확인한 거지 이거 꼭 찍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코딩하다가 필요한 거였으니까. 네, 두 군데 주석 달았어요. 스크롤 안에 콘솔 그리고 위쪽에 바로 조금 위에 위치 배열값 확인 콘솔 두 개를 주석을 달아서 이제 아무것도 안 찍히면 돼요. 다시 보세요. 클릭하면 비디오, people, living, fashion 이거 대소문자도 그렇고 맨 끝에 있는 것도 A 링크가 이거 링크가 싸져 있거든요. 이거 검색 버튼. 근데 검색 버튼을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서치라고 이게 왜 이 텍스트를 찍었는데 왜 서치가 나오냐면 여기 스팸 태그 안에 글씨가 있거든. 스팸 태그 안에 서치라는 글씨가 있는데 얘가 직접 A 태그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여기 공백이 생겨요. 앞뒤에 이거 읽어올 때 이걸 찍으면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뭐 서치라고 이렇게 할 때 이 공백 때문에 잘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백 제거 그리고 다 소문자로 나오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봐요. 점
다 소문자. to lower case. 이거 왜 자동 완성 안 나오냐? 끝에 세미콜론에서 그런가? to lower case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앞뒤 공백 제거 트림. 트림을 딱 하면 딱 공기 빼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to lower case는 소문자 변환.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당연히 참고로 대문자 변화는 to 상을 엎어버려 어퍼케이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대문자 변환.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트림이라고 썼죠? 요거는 앞뒤 공백을 제거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콘솔에다가 텍스트 찍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 주시고 That's gonna 네. 그래서 한번 찍어봅니다. 짠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클릭. 짠짜란. 비디오 소문대로 나오죠? 다 소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딘들이 다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탑. 서치도 공백 제거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에 있는 메뉴가 잘 읽혀지면은 성공. 요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분류를 해서 날아가게 해주면 되거든요. 뭘로 분류하면 되지? 뭘로 분류하면 될까? 카테고리 페이지로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서치만 아니면 카테고리 페이지로 날아가면 돼요. 카테고리 페이지로 날아가라.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페이지를 부를 거예요. 제가. 카테고리 페이지로 날아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1번, 2번. 서브 페이지. 이동하기. 서브 페이지 이동하기. 만약에 txt가 느낌표 넣는 같지 않다. search하고 같지 않다. SEAR search. search가 아니다. 그럼 중괄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location.href는 그냥 헛다운 패스예요. 카테고리라는 페이지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카테고리.html이 있어요, 실제로. 물음표 캣이라는 값을 가지고 가라. 요게 이제 파라미터인데 여기에 텍스트라는 값을 가지고 txt라는 값을 가지고 날아가게끔 해주는 거지. 이렇게 플러스 txt. 뭐 제가 백틱 해가지고 중간에다 넣는 건 백틱을 할 건데 끝에 그냥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xt가 여기 딸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카테고리.html 이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테고리 페이지 있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카테고리.html이 진짜 있는지. 있네. 카테고리.html 있네. 카테고리.html 실제 페이지 있고요. 카테고리.html에 카테고리.js도 여기 안에 있어요. 카테고리.js에서 뭔가 세팅을 싹 해줄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뭐라고 이렇게 쭉 달려만 있고 뭐 세팅 값은 지금 다 지워져 있어요. 네, 여기 설명만 쭉 돼 있고 제가 이거를 설명해서 코딩해야 돼요. 이거는. 네, 이 페이지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날아가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카테고리.html로 날아오는지 확인. 클릭 한번 해보세요. 날아가지? 상단 보세요. 물음표 캣은 런웨이, 피플, 비디오 이게 잘 날아가는 거야. 근데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서치 버튼은 날아가면 안 돼요. 서치 버튼은 아무 이상이 없어야 돼요. 아무 날아가면 안 돼요. 서치 버튼 안 날아가죠? 타임 앤 점 이거 M%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앤데 얘는 이렇게 날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n% 때문에 문제 생겨요. 이거. 네, 이게 깨져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아가면 안 돼요. 네, 지금 얘 하나 때문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딴 애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요 n%가 들어간 요 메뉴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메뉴 때문에 처리를 해줄게요. 뭐 이런 애가 있는 게 차라리 잘 됐어. 여기에 이제 세팅 쭉 해줄 건데 여기 가보세요. 좀 전에 링크 sys.js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처리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뭘 처리해 주냐면요. 이런 처리를 해주세요. 무슨 처리, 이런 처리. 카테고리를 구분하면 밑에다가 좀 몇 마디 말을 써볼게요.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위한 파라미터. 키 이퀄 값. 지금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 거거든요. 키 이퀄 값 쌍을 보냄.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 cat 이퀄 카테고리. 카테고리명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서 페이지를 셋업할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페이지 셋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URL로 보내는 거죠. URL로 전달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 이거 자바스크립트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를 드려야 돼요. 파일을 아직 안 드린 게 있어요. get 방식이라고 그래요.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가 있죠, 여기. 그래서 특수 문자 처리도 한번 해줘야 돼요. 특수 문자가 있으므로 여기 타임에 띄고 n% 제 여기 있지? 이것을 보낼 때 이걸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encode URI 컴포넌트 이게 자동 완성이 나오나 모르겠네. 이걸로 변환해서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받는 데서는 요거를 받는 곳에서는 decode URI 컴포넌트라고 해서 복원시킵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변환돼서 일정하게 다시 복원시켜요. 이거는 암호화는 아니에요. 암호는 풀지 못하지. 로 복원하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txt만요. 따로 엔터 한번 치기 위해서 txt를 이걸로 싸요. 소가루로 쌀게요. 소가루로 싸시고 여기다가 encode URI 컴포넌트라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보내세요. 보낼 때 encode URI 컴포넌트라고 싸서 보내시면 일정한 값으로 착 변환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n% 이런 게 하나도 안 깨지고 일정하게 변환됐다가 일정하게 다시 복원시킬 거예요. 페이지에서.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거 한번 값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값만 확인. 값만 확인한다. 이렇게 보내놓고 제가 내용은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여기랑 푸시. 네, 자바스크립트가 뭐 할 내용이 참 많죠. 네, 뭐 물론 많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받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상단 부분이 아까 뭐 퍼센트 20, 퍼센트 20 아까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퍼센트 20으로 나오는데 클릭해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변환이 된 게 이거야. 원래 퍼센트 20은 띄어쓰기로 그냥 퍼센트 20으로 나오는데 퍼센트 26 요게 특정한 코드 n%에 대한 값이거든요. 이런 게 다시 변환해서 디코드 URI 컴포넌트라고 다시 거꾸로 풀면은 요게 원래 값으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요거를 갖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는 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건 따로 하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여러분들 한번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조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제가 코딩을 해볼 거거든요.
무엇이냐? JS에서 데이터 전달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JS 학습의 각각의 이름으로 압축. 다운로드에 제가 넣어 놓을게요. 다운로드에 하나 넣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푸시 한번 할게요. 요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운로드에 보시면 네, 여기 두 개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데이터 전달 갯방식, 데이터 전달 팝업. 팝업은 중요한 건 아닌데 팝업은 그냥 보고 지나가서 하는 거고, 요거 데이터 전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어쨌든 두 개를 JS 학습에다가 풀어놓으세요. 요거 집을 받은 다음에 푸시면 여기 JS 학습 밑에 보시면 폴더 두 개가 9-1, 9-1 우리가 8번까지 돔까지 했거든요. 8 다음에 9가 이거예요. 데이터 전달 관련된 애들이 9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JS 학습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JS 학습에다 넣어주시고요. 요거 풀고 넣어주셨죠? 그 넣고 나면은 우리 여기 JS 학습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넘기는 값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바스크립트 지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JS 학습의 데이터 전달 겟방식에 get01, get02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두 페이지가 서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인데요. get01과 get02라고 있는 파일이 여기 두 개 들어가 있죠. get01, get02를 열어보시면, 그래서 get02를 열어서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레드샵, 오렌지샵, 그린샵, 블루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이 get01 페이지에서 get02 페이지를 부르거든요. 그때 파라미터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이렇게 싹 다 깨진 것 같은 모양으로 날아가요. 싹 다 깨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모든 페이지의 셋업이 깨끗하게 돼요. 그린샵이면 그린샵에 해당되는 걸로, 블루샵이면 블루샵으로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싹싹 바뀌거든요. 이게 바로 갯방식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시간에 요거를 설명하면서 실제 페이지에 적용할 때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한번 페이지 셋업, 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방식을 셋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실게요. 자, 정리 시간 뭐 거의 한 2-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 파일들은 지금 푸시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 특히 그 스크롤 할 때 등장 액션 이런 것들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